안녕하세요. 저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아이치와 한국의 방송국 SBS가 합작을 하는 아이돌 오디션 방송인 스타라이트 보이즈 2화 리뷰입니다. 1화에 이어서 참가자들의 첫 무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디언즈 대표 이성경입니다. 데뷔 멤버는 9명인데요. 심사위원 평가로 그 탑9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member가 기존 탑9에 있었던 멤버를 지목을 해서 뭐 1대1 대결을 하는 것 같아요. 텐센트에서 하는 그 프로듀스 창조형, 이렇게 창아시아에서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여기도 이렇게 하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탑9 멤버에게 다음 미션에서 멤버 선택권이라든가 곡 선택권 등의 베네핏을 주는 거죠. 내일을 상대 1대1 대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했던 그 무대 이 점수 중에서 더 높은 사람이 이기는 시스템이네요. 아마 이 참가자들이 그 투표했던 점수일 거예요. 프로듀스 창 아시아에서는 그냥 추가로 1대1 무대를 했었거든요. 대결 무대를. 근데 요거 똑같이 그 SBS에서 연출을 하고 있으니까 그 스쿨과 비슷한 방식으로 하는 거 같아요. 스쿨도 그냥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스쿨은 심사위원들이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임의적으로. 네, 유시성을 가진 관우가 한정우를 밀어내기 성공했습니다. 와, 수닝아우의 미모가 이성경에게 안 밀리는 것 같아. 민재를 선택했네. 이거 지난 예고편에서는 수닝아우가 한결을 고르는 것처럼 보여줬는데 낚시였네. 와, 이거 SBS가 엠넷처럼 연출을 잘하네. 아, 민재도 이쁜데 수닝아우는 민재 멤버들의 연습 경력이 평균 10년이래요. 오, 힘을 잘 주네. 아, 잘하네. 퍼포먼스만 보면 이 팀이 BA173 무대보다 좋았어요. 가장 잘했어요. 자이라는 멤버가 워낙 춤을 잘 췄는데 이제 보컬은 거의 그냥 기초 수준이었고 전체적인 밸런스는 마이크 루가 좋았고 다음으로 그 후앙 지아 량이 좋았어요. 두 멤버가 뭐 경쟁을 하기에는 더 좋지 않을까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았고 어쨌든 물론 이 무대에서는 자기가 가장 잘했어요. 와, 정확히 제가 말한 딱 3명의 올스타예요. 지금 한국 연습생들이 초반 순위에서 좀 불리한데 이건 참가자들 자체의 투표라서 그럴 거예요. 한국인 참가자랑 중국 참가자 숫자가 비슷하긴 한데 중화권 전체로 보면 중국 참가자 숫자가 조금 더 많거든요. 초반 자체 투표는 막 엄격하게 실력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친한 멤버들끼리 그냥 응원을 해주는 느낌이 강하고 사실 초반 이 순위가 아무 큰 영향 없어요. 야, 근데 관상이 노래랑 춤 엄청 못하게 생겼는데 야, 이관상이 노래랑 춤을 잘하면 이 아시아 전역이 뒤집어지지. 야, 이거 잠깐만. 그렇지. 희한하게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애들은 노래랑 춤을 못하더라고. 근데 아이돌은 하려고 해. 근데 이런 애들이 아이돌이 돼요. 트리플스의 유연이도 이랬어. 처음에 반가워 설렘 나올 때. 아, 허그를. 야씨, 국민체조 아냐? 근데 모두 웃고 있죠? 이게 비주얼의 힘이에요. 다들 박수치고 난리 났어. 아니 근데 왜 연습을 안 하는 거야? 왜 한 달 전부터 연습을 한 거야? 저 얼굴에 연습 한 1년만 받아도 완벽하잖아. 큰 거 바라지도 않는데. 그리고 연습을 안 했는데 어떤 용기로 오디션 방송에 나오는 거냐고. 그냥 아무 대형 기획사에 지원서 내도 합격일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비공개로 1년, 2년이고 트레이닝 공짜로 해줄 텐데 왜 이 방송에 무턱대고 나온지 모르겠어요. 아, 또 이거 최영준 쌤 못 참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최영준 쌤도 필요한 말을 했고 이승기도 맞는 말을 했어요. 최영준 쌤은 이렇게 비주얼만 믿고 어떻게 보면은 노력을 되게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서 적게 한 멤버에게 비주얼이 좋으니까 막 웃고 좋은 점수 주고 넘어가면 다른 노력을 한 참가자들한테 미안한 거죠. 그들에게 노력을 하라고 말할 명분이 사라지는 거죠. 저는 방송에 심사위원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이 정도의 자존심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방송을 위해서는 못하는데도 잘한다고 막 말한다거나 막 용기 준다는 이유로 제일 못하는 참가자들에게 1위를 막 점수를 준다는 등 그런 심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다른 참가자들에게 그러면은 심사위원으로서 어떤 코칭을 할 명분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승기님의 말대로 비주얼도 재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제가 자주 하던 얘기인데 제가 고양이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고양이를 왜 좋아할까? 고양이가 어떤 뭐 신체적인 능력이 탁월해서?
고양이가 인간에게 되게 친화적인 동물이라서 그냥 고양이가 귀여워서예요. 비주얼 때문이에요. 귀엽다는 이유로 인간에게 고양이가 불친절을 해도, 심지어 고양이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고양이 데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그런 비주얼을 되게 우선하도록, 보이는 것이 우선하도록 진화해 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부정하면서 안 보이는 걸 더 봐야 돼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노래랑 춤 실력보다 사람들이 비주얼을 우선하니까 제가 항상 비주얼이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능이 좋게 태어났고, 누군가는 달리기가 빠르게 태어났고, 누군가는 비주얼이 좋게 태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능이 좋게 태어난 사람은 그것이 마치 되게 노력의 결과인 것처럼 칭찬을 하고, 비주얼이 타고난 사람은 노력을 전혀 안 하는, 그러니까 되게 안 좋게 취급을 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둘 중에서 누가 더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없죠. 지능이 엄청 타고난 애가 하나도 노력 안 하고 시험 잘 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창업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노래랑 춤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 신철하는 멤버는 어쨌든 최하위 등급을 주고 다음 미션으로 가서 춤과 노래 연습할 시간을 주고 할 수 있는지 봐야겠죠. 여기선 제로를 줘야지. 뭐를 고민하는 거야? 여기서 원스타 주려고 고민하는 거야? 제로는 주면 되잖아. 제로 준다고 달라지는 게 없는데 왜 고민을 하는 거야 얘네들? 여기서 뭐 탈락시키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원스타를 주네? 제로 주면 되는 건데. 이것 봐, 불만이 나오지. 원스타 줘서 달라지는 게 있나? 네, 판타지 보이즈 멤버들 나왔어요. 사실상 판타지 보이즈는 끝난 거예요. 왜냐면 판타지 보이즈도 기간 한정 프로젝트 팀이거든요. 원래 소속사들이 있고 그게 포켓돌 스튜디오에 그 기간 동안 위임이 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멤버들이 데뷔하면 그 멤버들은 포켓돌하고 판타지 보이즈의 프로젝트 계약은 해지가 되는 걸 거예요. 근데 여기 가서 데뷔를 못하면 다시 포켓돌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판타지 보이즈 계약 기간은 채울 텐데, 어쨌든 나가서 데뷔를 하는 순간 계약이 해지될 텐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내보냈다는 거는 포켓돌 스튜디오는 얘네들 나가서 판타지 보이즈 계약 해지돼도 상관이 없다고 판단하고 내보낸 거니까, 일단은 사실상 계약 해지돼도 상관없다. 판타지 보이즈는 뭐 남은 멤버들끼리 하든 다 계약 해지하든 상관없다. 이런 판단이 있지 않으면 여기 못 나가는 거죠. 아주 어쩌면 계약 해지가 안 되고 판타지 보이즈가 원래 이 멤버들의 소속사, 그리고 포켓돌 스튜디오가 판타지 보이즈 계약 기간 동안의 권리, 그리고 이 아이치와 3자 계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건 되게 사실상 어렵죠, 풀어내기가. 근데 포켓돌 스튜디오, 제가 아는 포켓돌 스튜디오의 협상력이라면은 그걸 해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판타지 보이즈는 여기서 멤버들이 다 탈락을 해서 돌아와도 뭐 사실상 의미가 없이 활동을 할 것 같고, 여기서 누군가가 빠지면 그 친구는 판타지 보이즈 활동 못하는 거죠. 근데 다른 의미에서 포켓돌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 강수 사장님이 여러 가지 의미로 1년밖에 안 됐는데 바로 그냥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보내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도 드물어요. 근데 강수 사장님은 원래 되게 그런 결정이 빠른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이례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도 홍성민이 소년 판타지에서 능력으로선 가장 잘하는 멤버였어요. 순위는 이제 인기 때문에 2위로 밀렸었던 것 같은데, 어차피 여기서도 홍성민은 데뷔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다른 멤버들이 문제죠. 랭치도 좋아졌네. 네, 성민이는 춤도 잘 추고 노래도 되고. 와, 순위 점수가 높았나 보네. 이제 나올 멤버 다 나온 것 같아. 펜타, 양동아, 잠깐만 디오리지, ATVO의 데뷔 멤버였던 양동아인데, 나 못 알아본 게 얼굴이 엄청 많이 변했는데? 한 2년밖에 안 됐을 텐데? 그 양동아가 학교 폭력 논란이 있어서 그 ATVO 데뷔 멤버였는데 하차했었을 거예요. 이번 무대는 뭐 빠짐없이 잘했거든요. 근데 노래는 그렇게 특기는 아닌 것 같고, 댄스 능력치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래. 아니, 학교 폭력 논란 있는데 대한민국 자존심이라고 하지 마. 저는 근데 학교 폭력이라는 네 글자에 모든 사람들을 몰아넣어서 주홍 글씨를 새기는 거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냥 학창 시절에 싸움이 있었어, 뭐 다툼이 있었어, 그래도 학교 폭력이야.
뭐 사이가 안 좋은 친구가 있어서 상대방이 얘가 연예인이 되니까 배 아파서 그냥 얘 학교폭력 논란이라고 해서 또 학교폭력이야. 그리고 실제로 없었던 얘기도 나오는데 학교폭력이야. 당연히 실제로 문제가 있으면 비난을 받고 리스크를 짊어져야 되고 평생. 순이 밀렸네. 귀여워. 끝났대요. 8명. 21명. 폴라리스는 또 뭐야? 1위 멤버가 폴라리스다. 팬더 아니면 샤오쯔영일 것 같은데. 샤오쯔영이 되겠다. 보이즈 스타즈인데 네, 샤오쯔영이네. 대체적으로 상위권 멤버들이 뭐 좋은 멤버들이에요. 지금 뭐 샤오, 뭐 팬더, 홍성민, 수닝아오, 마이클 우, 뭐 양동화, 한결, 이준혁, 한정우, 왕쿤, 민재, 그리고 뚜안 싱싱과 유관우까지 괜찮은 멤버라고 생각해요. 이 얘네들이 상위권이죠. 그리고 한국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 그 뚜안 싱싱과 유관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돌 비주얼이 아닌데 왜 중국에서 쟤네들이 인기가 많지라고 분명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두 사람이 이전 시즌에 참가를 했을 때 저 친구들도 중국에서 비주얼 때문에 초반에 인기가 없었어요. 진짜 초반 순위 제일 낮은 단계였을 거예요. 근데 저 친구들이 춤 실력이 일단 괜찮았고 실력이 있었고 바탕이 되는 방송 안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사실 그 캐릭터가 좋았어요. 되게 밝은 분위기가 이렇게 연출적으로 잘 드러나서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얻은 멤버들이죠. 그래서 충분히 저력이 있는 멤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래서 중국에서는 인기가 많기 때문에 투표를 많이 받아서 이 친구들이 강할 거예요. 최영준쌤 일 너무 많이 해. 턴을 하면서 저 소리를 질러야 돼? 한 축으로 안무하는 것 좀 만들지 마. 하오팅. 이 중국어 이 어감을 참 좋아해요 제가. 오, 시그널송 미션에서 탈락자가 나오는데 보통 이 다음 미션부터 탈락자가 나오는데 무대도 못하고 13명 탈락자. 또한 이준혁이 5위였어? 아니 7위야? 10위 콩비는 누구야? 아니 의외로 BA173에서는 유준이 19위로 제일 높네요 멤버 중에. 관우가 대단한 게 봐봐요. 이 청춘유닛 3 중국에서 이미 아이돌 활동을 했었고 이 방송 이후에도 중국에서 계속 활동하겠죠. 아무리 이 방송이 한국에서 촬영을 한다고 해도 굳이 어려운 한국어를 배울 필요성을 못 느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지금 뭐 관우라든지 스닝하오도 여기 참가한 중국인 멤버들 중에서도 한국어 공부를 많이 해온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이 되게 성실한 멤버라는 거예요. 야 신춘 씨 진짜 이쁘다. 진짜 저 얼굴이면 아이돌 말고 배우를 하지. 너무 예쁜데? 이달은 저럴 거면 왜 나온 거야 또? 그냥 방송 나와서 유명해져서 아이돌 말고 연예인 하려나 봐. 박수 친 애들한테 뭐라 해. 수고했다고 박수 치는 거지. 아니 근데 봐봐. 눈 밑에 저렇게 애교살이 완벽하게 붙어서 타고날 수 있나? 와, 난 그래도 순이야. 온다. 야, 저 콧등에 저 애교살은 근데 이 얼굴이 무너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이게 나이 들면서 막 변하면 안 되지만 유지만 되면 오케이. 박자가 약간 렛츠고. 근데 순, 지아, 양 이러면 이제 순위가 많이 올라가요. 이런 것만 방송에서 딱 연출해줘도 순위에는 영향 많이 가요. 근데 순위 진짜 춤이 많이 늘었네. 스닝아웃처럼 저렇게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면 춤출 때 불리하거든요. 삐걱삐걱대서. 근데 춤 실력만으로 보면 옆에 두 사람보다 좋아요. 근데 어쨌든 순은 지금 노래보다 춤에 올인을 했으니까 뭐 그런 거긴 한데 기본적으로 춤 실력이 굉장히 좋네 순이. 뭐 민재는 활동하는 모습 봤었고 홍성민도 소년 판타지에서 이미 잘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하게 봤어요 얘네들은. 올스타 멤버들이 테스트에서 잘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무대랑 다른 능력의 테스트이기 때문인데요. 첫 무대는 충분한 시간 동안 연습한 곡을 하는 거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능력을 다 보여줄 수 있는 무대는 맞는데 이번 테스트는 안무를 며칠 안에 외워야 되는 능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안무를 빨리 외우면 활동할 때 좋긴 한데 아이돌 활동하면서 이렇게 단기간에 안무 외워야 되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능력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유시성을 가진 관우다. 한 명이 퇴소했다고? 그래서 12명 탈락으로 바뀌었네요.
지금 전체 멤버가 한꺼번에 시그널송 춤을 추는데 그냥 쉬지 않고 계속 연속으로 춤을 춘다고요. 그 모습을 이제 보면서 심사위원들이 실시간으로 그냥 괜찮은 멤버 합격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해진 합격자 숫자가 채워지면 종료고 이제 나머지 멤버들이 탈락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고편 보면 여기서 수닝하우가 화를 내던데 잘한다. 합격을 안 시켜. 이게 잘하면 그냥 합격 바로바로 시켜주면 되는데 지금 방송에서 이런 연출을 한다는 건 이 장면을 오래 끌길 원하는 거기 때문에 심사위원들도 바로 선택을 안 하는 거죠. 저는 이 연출의 의도는 잘 알 것 같아요. 아주 예전에 그 AKB 전성기 때 10년 전에 AKB48이 그 48 전체 그룹 멤버를 모아서 막 거의 100명 가까운 멤버를 저렇게 탑을 비슷한 느낌으로 쭉 쌓아서 모두가 한꺼번에 한 칸씩에 딱 들어가서 등장을 하는 레전드 그 공연 등장 씬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런 한국에서도 방송 연출가들 사이에서 화제였어요. 그리고 이런 아이돌 오디션 연출자들이 AKB48의 서바이벌 시스템을 많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프로듀스 101도 한국에서 그 방식으로 탄생을 했었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그 장면의 그 대접이가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거 계속 시그널송을 지금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시그널송 막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시그널송이 이제 각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출적으로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 장면 자체가 이제까지 오디션 방송에서 없던 시스템이니까 이걸로 보도자료 뿌리고 기사를 생산하기도 되게 좋은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합격은 안 시키잖아. 야, 자이 진짜 잘 춘다. 와, 춤 어렵게 진짜 잘 만들었어. 상하 운동 계속 반복이거든요. 와, 계속해. 갑자기 야생돌이 되었어. 수닝하우는 뽑혔구나. 그럼 수는 자긴 합격했는데 다른 멤버들 때문에 화를 낸 거구나. 요시 한결은 일부러 안 뽑는 것 같아. 애들이 지쳤어. 근데 한결이 기본 댄스 실력이 뭐 저렇게 안 뽑힐 건 아닌데 지금 안 어울린다는 거잖아요, 느낌이. 근데 한결이 이미 너무 빨리 어른 느낌이 생겨서 아이돌 느낌이 사라져서 청량한 걸 자기가 하려고 해도 청량한 느낌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결의 그 제일 큰 단점이 될 것 같아요. 순이 지금쯤이면 화를 내야 되는데 힘들어서 울어. 화나나? 나도 춤을 외울 정도야 지금. 뭐 잘 만들었다. 화낸다 화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대. 사람이 기계가 아니래. 말 잘해야 된다 승기야. 쉽지 않네. 아니 니들이 빨리 합격자를 뽑으라고. 잘했어? 이게 뭐라고. 이 장면이었는데 사실 전 모두가 뭐 이해가 되는 장면이에요. 지금 아직 합격을 못한 멤버들이 지금 이거를 한 20회 이상 반복을 하고 있어요. 수닝하우가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방금 전까지 저걸 했기 때문에 참가자들의 심정을 잘 알 테고 막 저렇게 앞에서 쓰러지고 막 울면서 하는 건데도 계속 반복을 시키니까 본인이 이 상황을 견디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가자들은 기계가 아니라고 항의를 했는데 거기에 지금 이승기님은 아이돌은 콘서트를 하면 30곡 정도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반복은 견뎌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사실 이 말이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이 정도 운동량을 가진 안무를 30곡 연속으로 하는 공연은 없어요. 당연히 거기서 충분히 그 조절을 하고 쉬는 타임을 만들고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직 아이돌인 한결도 10회 정도 했을 때 지쳐서 쓰러졌잖아요. 판타지 보이즈도. 지금 여기도 보니까 하나 하고 바로 하는 건 아니고 보면 30초에서 한 2, 3분 쉬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이거는 이렇게는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게 안무가 보시면은 거의 팔 벌려 뛰기 동작을 쉬지 않고 3분 정도 했다가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방송을 진행을 해야 되는 이승기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이걸 뭐 설득해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저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이 장면이 되게 좋다고 본 게 어쨌든 멤버들이 지쳐 있었던 건 사실인데 수닝아웃가 저렇게 끊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그 남은 멤버들이 조금이라도 쉬는 시간도 확보가 되고 분위기가 전환이 돼서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지금 분위기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 방송은 이 장면이 생겼기 때문에 예고편에서도 이걸 쓸 수 있고 이 내용을 기사로서도 자극적이게 쓸 수 있어서 연출적으로 굉장히 좋은 장면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스타라이트 보이즈가 시즌2, 시즌3를 어쨌든 한다고 하면
이 방송에 저 쉬지 않고 반복해서 시그널송을 한꺼번에 추는 연출이 시그니처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들으면서 다음에 참가하는 참가자들도 이 방송 전체에서 요 장면의 임팩트를 가장 강하게 받아서 준비를 하고 올 것 같고, 그래서 다음번에는 연출적으로 이 장면에 더 힘을 줄 수 있는 그게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계속 똑같은 오디션 방송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뭐 새로운 시그니처, 임팩트 있는 사람들이 기억에 날 만한 장면들이 없는데 그 시스템을 하나 얻은 거거든요, 이 방송이. 이게 한국의 다른 아이돌 방송에서 뭐 랜덤 댄스 릴레이라던가 뭐 배속 댄스 릴레이 그거 막 무한정으로 추는 게 이미 재미가 있다고 해서 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시스템이잖아요. 되게 오래전부터. 근데 그걸 어느 정도 차용해서 지금 여기 오디션에서 하는 건데 이거는 괜찮은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 아우 착해 숨. 근데 이런 장면이 나와줘야 방송에는 도움이 되니까 일부러 일찍 안 뽑는 거죠. 이게 방송이에요. 아 근데 애들 무릎 관절 걱정이 된다. 와 이 노래랑 안무 다 외우겠어. 다 외웠어 나도. 끝났네. 야 탈락하는 멤버들 장면도 다 넣어주고, 야 연출 진짜 잘하는데? 초반에는 탈락자가 많아서 탈락자 장면은 끝에 살짝만 넣어주는데 그냥 인사하는 장면만. 근데 특별 연출을 해줬네. 오 연출 잘했어. 아 그래 그러니까 아직도 이 정도 참가자들 모아놓고 이렇게 연출을 할 수 있다니까요. SBS가 참 요번에 잘하네요. 어차피 이런 거 아이치도 그렇고 텐센트도 그렇고 지들끼리도 하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저기서 자체적으로 해서 하는 거라면 우리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돈 나눠 먹는 게 우리한테 이득이죠. 어차피 저기서 따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합작은 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우리한테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스타라이트 보이즈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한국도 그렇고 일본에서 하는 오디션 서바이벌 방송들이 참가자들 실력도 엄청 계속 낮아지고 방송 연출도 너무 이제 진부해지고 진짜 뭐 5년 전, 10년 전 연출 그대로 반복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미도 없고 그런데 그래도 보이즈 플래닛이 괜찮았고 최근에 아이랜드 2가 괜찮았고 근데 이게 계속 엠넷 거였잖아요. 근데 SBS 다른 방송국에서 이렇게까지 밸런스 잡힌 아이돌 오디션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이돌 오디션 방송이 진짜 수직 낙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반등의 모멘텀을 주지 않을까. 이러면은 다른 방송국, 다른 연출가들도 경각심도 갖고 정신도 번쩍 차리게 되고 할 수 있네 저렇게. 그리고 이런 것도 분석하고 또 여기도 따라하고 장점을 이러면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도 연출이 깔끔했고 참 이런 거는 잘한 거는 칭찬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하이브 발 논란 때문에 어수선한데 저도 사실 이거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많거든요. 제가 뭐 직접적으로 하이브에서 경험한 일들도 있으니까. 근데 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그러면서 최근에 오디션 방송들도 다 기대에 못 미쳐서 아쉬운 판국에 SBS에서 이 방송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